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또 임대차의 얘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에는 만약에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매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매도인에 대해서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KBS 뉴스에 나온 건데 이게 10월 13일이니까 뭐 며칠 되지도 않았네요. 전세 끼고 팔았다가 보증금 2억 원을 날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중개사 책임이 없다. 이상하지 않아요? 제목만 봤을 때 전세 끼고 팔았다는 건 매도인이 제목에서만 보는 건 내가 전세가 6억에서 5억짜리가 있어야 만약에 그러면 5억을 끼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돈은 5억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엔 일부러 못 받았나 봐요. 뭐 돈을 돌려주는 일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보증금 날렸는데 그러면 중개 잘못한 중개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중개사가 중개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시죠. 이 공인중개사가 그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조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조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누수가 있는지 중개 대상물에 위법 건축물이 있는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으로 사실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신탁 당사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지식, 그러니까 신탁회사랑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근데 실질적으로 등기부에는 신탁사가 소유자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사람은 위탁자,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만약에 전세를 들어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그 경우에는 전부 다 중개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더 넘어가서 채무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은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거죠. 당사자와 관련된 아주 간단한 법률 지식까지는 안 해주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라는 건데 이건 더 넘어가서 채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대법원 일부는 손모 씨가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손 씨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매도인인데 자기가 2020년도 5월 달에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2억 8천에 매매했어요. 파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아파트에는 법인 임차인이 있었다. 법인 임차인이 2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돈을 얼마만 받았냐면 8천만 원만 받고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자기도 어차피 돌려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냥 8천만 원을 받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은 이제 그때 손 털은 거죠. 8천만 원을 받고 끝났으니까. 근데 이때 손 씨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건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일반 민법상의 면책적 채무인수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법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만한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인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민법상.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면책적 채무인수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 씨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해가지고 결국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어요. 법인이 결국 돈을 못 받으니까 누구한테 그러면 소송을 했냐? 갑자기 이제 법인 임차인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고 나서 보험회사가 손 씨를 상대로 해서 돈 내놔 2억 원 내가 대신 물어줬으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면책적 채무인수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는 동의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물어줘야 되니까 8천만 원 받고 집 팔았는데 나중에 2억 원까지 물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는 이 집을 마이너스 1억 2천에 판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완전히 손해본 거죠. 보증금을 자기가 돌려주다 보니까 사실은 2억 원을 다 손해본 거겠죠. 그러니까 8천만 원도 없어지고 1억 2천만 원까지 또 날렸으니까 결국은 2억 원을 다 본인이 물어주고 집값에 대해 자기가 물어줄 거였으면 원래 집값은 2억 8천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 씨가 너무 화가 났죠. 내가 공인중개사 당신하고 계약할 때 당신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보증금은 누가 인수하는 걸로 치고 매수인이 그냥 자기가 인수하는 걸로 하니까 우리는 돈 안 내도 된다며
그래도 난 8천만 원을 받았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중에 소송 들어와서 보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고 민법상 면책적 채무 인수를 받으려면 임차인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동의도 못 받아서 결국은 나는 내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나는 2억 원을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책임져라 라고 했더니 법원에서는 그거 아닌데?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업무는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것까지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대한 것만 중개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조사하거나 확인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인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패소 판결한 거예요. 그럼 이분은 법을 몰라서 2억 원 날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거를 듣는 순간 2억 원을 벌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법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변호사를 정말 잘 선정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 또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